네, 안녕하세요. 시계전당의 시계영화입니다. 민족대이동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때 구독자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아주 멋스러운 시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계는요, 바로 해밀턴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해밀턴 브랜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와치 그룹 내 속해 있긴 하지만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189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에서 탄생한 브랜드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특유의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매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시계는요, 그 중에서도 마초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아주 멋스러운 시계인데요. 지금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시계는요, 바로 이 시계입니다. 해밀턴 카키필드 카키킹이라고 불리는 시계고요. 제가 일전에 카키킹 건판 리뷰를 찍어서 이미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시계는 카키킹 오토매틱 시계였고, 이번 카키킹은 쿼츠 시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품고 있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믿고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해밀턴 카키필드 라인은요, 원래 군용시계로 시작을 했던 시리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용시계로 납품되던 시계를 해밀턴이 제작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군용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급스러움보다는 남성적이고 그리고 마초적인 분위기를 품고 있는데요. 이런 독보적인 매력을 크게 인정받아서 사실상 필드시계 분야는 해밀턴이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카키필드 시리즈 중에서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계는요, 카키킹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요. 킹이라는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 모델은 아니고 상급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에요. 전반적인 외형은 필드 시계의 외형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본형보다는 좀 더 멋스러움이 가미된 그런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식하게 전투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댄디한 느낌을 살린 그런 무뚝뚝한 남성미가 돋보이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덕분에 큰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카키킹이 상당히 레어한 점이 무엇이냐면 다이얼 컬러가 그린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판매되던 모델은 건판이나 브라운판이 대부분인데, 이 시계는 해외 출시 모델이라서 녹판의 아름다움을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서만큼은 상당히 희귀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컬러도 촌티나는 녹판이 아니고 상당히 고급스럽고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녹판의 컬러가 적용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은은하면서도 깊이감이 깊은 그런 녹판의 매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건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매력과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디자인적인 특징을 꼽자면 아라빅 숫자 인덱스가 적용이 됐고요. 더 놀라운 점은 이 숫자들이 모두 야광 처리가 돼 있다는 점이에요. 밤에 보면 정말 이쁘고요. 여기 보이시는 10인치만 야광 처리가 되었었다면 조금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1부터 시작해서 11로 마무리되는 이 아라빅 인덱스가 모두 야광 처리가 돼서 밤에 보면 정말 이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카키킹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12시 방향에 데이데이트 기능이 있는데, 12시가 딱 지나가는 순간 빠르게 넘어가서 이 부분도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이 데이데이트 창 때문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롤렉스의 데이데이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군용시계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시계 바디는 브러쉬드 마감에 무광 처리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이 베젤까지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카키킹만의 그런 마초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광이 아니다 보니까 기스가 나도 유광보다는 눈에 덜 띄어서 오래오래 깨끗하게 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음으로 측면부 특징이라고 하면은 용두를 감싸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용두 크라운 부분을 바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옆면도 아주 유려하게 잘 깎아냈고요. 용두는 무광이 아니고 유광 처리가 되어 있네요. 뒷부분은 솔리드 백케이스가 적용이 됐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는 오토매틱이었는데 이 시계는 스위스 커츠가 장착이 돼서 오토매틱 사용이 좀 불편하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자전거를 자주 타시는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편하게 찰 수 있는 서브 코츠 시계를 찾는 분한테 이만한 시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왕관에 올려서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왕관위에 올린 해밀턴 카키필드 카키킹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보급형 모델이 아니라서 그런지 마감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쓴 듯 하고요. 왕관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튼튼하고 그리고 전투적이고 상당히 마초적이라서 물속에 넣어도 끄떡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실제 방수 기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모기압 방수로 방수 기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생활 방수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은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손목 위에 올린 해밀턴 카키킹의 모습인데요. 시계 크기는 용도 제외 40mm 크기로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손목이 한 17 정도인데 저한테 딱 잘 어울리는 크기인 것 같고요. 저처럼 성인 남자 평균 손목이시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10mm 정도로 생각보다는 얇은 편이고요. 러그 부분도 안쪽으로 살짝 말려 들어가서 손목을 잘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에 소개되고 있는 필드 시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계를 웬만큼 좋아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시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해밀턴 브랜드의 시계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나 어정쩡한 마이너 브랜드의 시계를 사시면은 나중에 처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중고가도 잘 못 받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성능이 무난하고 그리고 인지도도 있는 스와치 그룹의 해밀턴 카키필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찾을 수 있는 시계가 그래도 스와치 그룹 내의 시계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소견이라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성적인 분위기의 시계나 편히 찰 수 있는 서브 브랜드의 시계를 찾고 계신다면 저는 이 해밀턴 카키필드 쿼츠 모델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 채널에서 이미 다양한 해밀턴 카키필드 시계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 카키필드 카키킹 말고도 다른 카키필드 시계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해밀턴 카키필드 카키킹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녹판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건판은 진정한 마초적인 매력을 풍겼다면 이 녹판은 드레스워치로 차도 될 만큼 정말 은은하게 화려하고 이 녹판만의 그런 독보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녹판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 대이동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른 시계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